부모 눈에 자식은 몇 살이 되든 아이입니다. 80세 노모는 60세 아들이 어디 가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갈등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대부분 부모의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므로 그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합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 자식에겐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소망의 반이라도 따라가면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면 부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다르게 말을 해도 좋습니다.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는 것부터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의 반이라도 이루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듣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는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다섯 번째, 감사 표현하기. 앞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가장 표현을 많이 해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은 자식들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에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동일시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욱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한 사람도 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갖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픈 나 자신에게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에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다.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의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극성스러운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해안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이 되어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온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